월세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부활이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 월세가 얼마나 될까요? 약 100만 원 정도 된다. 100만 원.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이 선한 임대인 아닙니까, 이분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요즘 금리 인상 조치가 계속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그 미치는 영향이 분명 매매 수요층에게도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는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8월 말 이후부터는 계약갱신이 만료되고 새롭게 신규 계약할 임차인분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되는 시기인데 수요가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되면서 금리까지 같이 함께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월세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전세대출 이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분들은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그 선택의 기로에 딱 서 있을 수밖에 없겠죠.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 뒤에 가서 전월세 전환율에 지금 전국에 있는 전환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면서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들어 신규 전셋값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지만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새로 전세 계약을 하는 이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신규 계약 시세대로 전셋값을 올려주려면 수억 원을 올려줘야 하는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비싸져서 주거비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다 보니 월세 가격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KB부동산의 월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입법이 도입되기 이전인 2020년 7월 4억 9천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한다라고 한다면 약 1억 8천만 원이나 상승을 한 꼴입니다. 거의 2억 원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이건 뒤에 가서 판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중에 월세의 비중은 51.6%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약 42%와 비교하면 9.7%포인트, 5년 평균 대비 약 10.2%포인트나 뛴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월세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증금 규모가 큰 준전세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알 114가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1년간의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했더니 올해 5월까지 신규 계약된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중에 보증금이 2년치 월세보다 큰 준전세 비중은 39.7%로 지난해 6월에서 12월 45.1%보다 5.4%포인트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보증금이 1년치 월세 이하인 순수 월세는 4.4%에서 5.2%로 0.8%포인트, 보증금이 월세 1년에서 2년인 준 월세는 50.6%에서 55.1%로 4.5%포인트씩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자, 월세 가격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올 상반기 1.2%나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준전세에서 준월세 또는 월세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보증금을 계속적으로 줄여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전세 금액이 너무 높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의 비중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월세로 접근하는 수요가 더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요가 월세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월세에 대한 전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통계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가지고 온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 통계입니다. 자,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약 4.7%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국 평균보다 더 상회하는 지역 일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 일대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전라남도가 6.1%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세종시, 광주, 인천 이런 지역 일대들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상회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상회하는 지역 일대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지방에 있는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율이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을 부활할 수밖에 없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을 지금보다 더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해법으로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부활이 반드시 시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을 본다면 서울은 4.2%가 나옵니다. 이거는 5월달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지금 아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은 약 4.7%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세대 연립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평균은 약 5.1%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 일대는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지역이죠. 가장 높은 지역 일대는 충청북도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이런 지역 일대가 가장 높은, 거의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또 강원도, 부산 이런 지역 일대의 다세대 연립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다. 그에 반해 서울은 지금 4%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세대 연립주택이 아파트보다는 전월세 전환율에서 봤을 때 서울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지방 쪽에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다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금리 인상 조치가 계속적으로 단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미국 연준 기준금리는 예상치가 3%대 중후반에서 4%대까지 인상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선제 대응으로서 그만큼은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기준금리가 3.5%까지 상승을 한다, 인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8월 말 이후에 다시 계약갱신이 끝나고 신규 계약하실 분들이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월세의 가격은 얼만큼 평가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금 한 5억 정도 있는 분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2020년 8월 달에 계약갱신을 활용을 해서 전세 5억으로 계약갱신을 활용을 하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보니 2022년 8월 달에 신규 계약하려고 시장에 나와 보니까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아까 뉴스 보니까 약 1억 8천 정도 인상이 평균치가 되었다라고 봤죠.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2억 정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7억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본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대출이 얼마나 필요해요? 약 2억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세 대출을 알아보니 전세 대출에 대한 금리가 거의 4%대 중후반에서 5%까지 가 있습니다. 평균치가. 뭐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85만 원이 발생이 되더라. 85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이 전세가 아니라 일단 월세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월세를 알아봅니다. 똑같이 신규 계약할 아파트에 월세를 알아보는데 보증금, 현금 5억이 있기 때문에 현금 5억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월세를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우리가 전월세 전환율을 따져봐야 될 텐데 전월세 전환율은 그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2%와 플러스 기준금리를 더한 금액이 전월세 전환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금리 인상이 시행되기 이전 임대차 3법이
진행되는 시점이었던 2020년 8월달 기준으로 일단 알아본다면 이 시점에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2%와 기준금리가 이때 0.5%였거든요. 따라서 전월세 전환율이 얼마나 나오냐면 약 2.5%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분이 나머지 2억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거겠죠? 그러면 2억에 2.5%로 계산을 하게 될 경우에 약 42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42만 원. 42만 원. 자, 그렇다면 지금 기준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당시에 기준금리로 활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5억에 42만 원을 활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022년 8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2%와 기준금리 2.25%. 따라서 4.25%로 전환율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고 보니 월세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약 70만 원 정도 나오더라. 70만 원. 거의 2배 이상 가까운 금액의 월세 비중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을 해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집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월세 전환율을 더 높이게 됩니다. 자, 법정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권장하는 것 뿐이지, 이 전월세 전환율로 계산하십시오라고 권장하는 것 뿐이지 법정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가 적어지면 법정 전환율이 4.25%라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낮아질 수 있고요.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전월세 전환율, 법정 전환율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전세에 대한 대출 이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월세로 오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한 변동 이자가 계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2년, 4년 동안 똑같은 월세를 계속적으로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전세보다 월세로 오고자 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는 4.25%가 아닌 지금 거의 전월세 전환율에 거의 50bp 인상된 4.7% 정도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약 78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만약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2%와 만약에 3.5%까지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약 몇 퍼센트죠? 5.5%죠. 근데 시장의 논리에 따라 이거 어떻게 돼요? 5.5%가 아니라 6% 정도로 시장에선 계산이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3.5%라고 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은 5.5%가 되지만 시장에서는 6%로 적용을 해서 월세 가격을 매길 겁니다. 그러면 월세가 얼마가 될까요? 약 100만 원 정도 된다.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죠? 이렇게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월세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또 당연히 전세 보증금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여기에 전세로 또 이동하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기서 지쳐서. 또는 이뿐만 아니라 그냥 매매로 유입되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매, 전세, 월세 중에 선택을 해야 될 그 기로에 놓여있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시기가 오기 이전에 반드시 미리 우리는 선점을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집값이 이렇게 좀 조정을 보고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저가 매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미리 선점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분명히 나중에 지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사업자를 부활해 줘야 된다. 이 선한 임대인 아닙니까, 이분들. 이것만이 지금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대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